안녕하세요, 1학년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던 엘니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걱정을 좀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들이 생소한 내용이지 지난 시간 했던 내용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거기서 엘니뇨는 좀 쉬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교과서는 일단 258쪽을 펴시고요. 네, 258쪽입니다. 258페이지 꺼내시고요. 자, 엘니뇨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엘니뇨는 스페인어에서 온 거예요. 스페인어에서 온 게 아니고 스페인어지. 그 N 위에다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물결무늬 하나 붙여주셔야 니노가 아니고 니뇨가 됩니다. 자, 엘니뇨라고 하는데 남자아기란 뜻이에요. 요 어원도 이렇게 있어요. 남자아기라고 해서 그 직역을 남자아기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아기 예수라는 뜻이에요. 아기 예수가 언제 태어났죠? 크리스마스. 그러니까는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세계 지도 한번 보셔야 좀 이해가 되실 건데 짠 이렇게 보시면 그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는 남미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랑 계절이 반대잖아요. 남반구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나라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여름이죠. 우리나라랑 계절 반대니까. 여름 시즌쯤에 물고기가 되게 잘 잡히고 원래는 바닷물이 되게 차갑거든요. 여기가. 적도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바닷물이 좀 차가운 편이에요. 근데 약간 따뜻한 물이 이렇게 여름 시즌 되면 당연히 여름이니까 약간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물고기가 적당히 되게 잘 잡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축복이다 해서 엘니뇨라고 뭐 부르기 시작했는데 엘니뇨 시즌이야. 정말 축복이야 라고 했는데 지금 배우게 될 엘니뇨는요. 그런 좋은 게 아니라 뭐야 너무 따뜻해지는데? 너무 심하게 따뜻해지는데? 왜 이래? 하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 요게 이제 엘니뇨로 굳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기상용어가 된 겁니다. 어원은 그렇대요. 자, 그러면 선생님 방금 어원은 설명하면서요. 웬만한 내용을 거의 다 했어요. 엘니뇨에 대해서 여러분들 방금 다 들으신 거예요. 뭐지? 바닷물이 왜 이렇게 따뜻해져? 너무 따뜻해졌는데? 요게 엘니뇨예요. 엘니뇨 한 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왜 나타나는지도 아셔야 되고요. 왜 나타나는지 설명할 때 이제 계속 나라와 지역 이름을 얘기할 거예요. 그 정도 배경 지식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니까 좀 볼게요. 자, 일단 태평양이 여기 있고요. 태평양이 동쪽인 동태평양 쪽에 있는 나라들 좀 봐야 됩니다. 물론 미국 요 서쪽 해안, 여기 미국이랑 중미, 그 다음 남미 서쪽 해안 요 다 동태평양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서태평양은 다 이쪽이죠. 이쪽이 서태평양입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 이름 하나씩은 좀 기억해 놓을게요. 여기 인도네시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서태평양 쪽에 교과서에서 자꾸 나오는 나라 이름이 인도네시아예요. 그 다음 동태평양 중에서는 우리나라랑 좀 친한 나라 요 페루를 좀 볼게요. 에콰도르, 선생님 에콰도르 더 좋아하긴 하는데 페루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랑 페루 양쪽으로 이렇게 양대 산맥으로 봐서 서태평양, 동태평양 둘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좀 전에 얘기했어. 선생님이 아까 페루 쪽, 동태평양 쪽에는요, 바닷물이 평상시에는 좀 차갑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해류, 기억나셔야 됩니다. 적도 부근의 해류 기억나세요? 네, 뭐였죠?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빨리 기억하세요. 어떻게 흐르지? 요렇게. 뭐 때문에? 무슨 바람 때문에 이렇게 가지? 그렇지, 무역풍 때문에요. 북반구는 북동무역풍, 남반구 남동무역풍. 어쨌든 무역풍 때문에 해류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바닷물이 흘러가기 때문에요. 바닷물이 계속 흘러가면 물론 이제 갔다가 튕겨오는 뭐 적도 반류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는 물이 계속 흘러가서 사라지니까 물이 어딘가에서 누가 채워줘야 되잖아. 물론 남극 쪽에서 오는 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까지는 공부 안 할게요, 지금은. 자, 뭐가 있냐면 아예 저기 심해 저 깊은 바다 속에서 물이 표면 쪽으로 퐁퐁퐁 샘솟는 거야. 물이 자꾸 사라지니까 표면 쪽에 있는 표층 해수가 점점 자꾸 서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그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여기 심해에 있던 바닷물이 위로 퐁퐁퐁 샘솟는 이런 현상을 우리 용승이라 그래요. 용승 현상이 평상시에 나타납니다. 심해에 있던 바닷물이 굉장히 차가워요. 그래서 이쪽 동네는 항상 수온이 낮아요. 수온이 낮아요. 어디보다? 네, 여기 동태평양보다 낮아요, 수온이. 여기는 수온이 항상 높습니다. 항상 따뜻한 바닷물이 계속 오고 있고요. 여기 뭐 심해에서 바닷물이 올라올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적도에 그 따뜻하게 데워진 바닷물만 계속 오니까 이쪽은 항상 수온이 높아요.
이게 평상시에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서태평양하고 동태평양, 페루 쪽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평상시 어떻느냐? 두 나라를 보고 비교를 해볼게요. 두 지역을 보고. 수온이 높다, 따뜻하대. 그러면은 공기는 항상 위로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승을 해서 비구름을 만들어요. 비구름 만드니까 뭐가 내려? 비가 내리겠지. 그럼 이 동네는 비가 항상 많이 오는 거야. 수온이 높고요. 상승 기류가 있다 보니까요. 항상 비가 많이 와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 동남아에는 뭐 우기라는 말도 있지만 비가 항상 많이 와서 열대 우림이라고 형성되어 있는 곳들도 많아요. 항상 우거져 있잖아요. 나무들도. 그치? 여기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다습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비가 많이 오는 아주 덥고 다습한 지역. 인도네시아, 발리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가 발리죠. 우리나라에. 그게 평상시에 이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고 다습하니까 여기는 또 그런 농작물이 잘 자라요. 벼도 잘 자라고요. 그러니까 쌀 알죠? 벼도 잘 자라고요. 여긴 습한 동네라서 그렇게 되는데 반대로 여기 동태평양 가볼게요. 여기는 수온이 낮아요. 페루는 수온이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오히려 하강하게 됩니다. 하강 기류가 생겨요. 비가 오겠어요? 비구름이 안 만들어지는데? 이제 비가 안 오지. 여긴 항상 맑아요. 비가 거의 안 와요. 쌤, 그래요? 여기 적도지방인데 뭔가 비가 올 것 아니에요. 이쪽에 가면 사막도 있어요.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막도 있거든요. 그다음 우유니 소금 사막 들어봤어요? 네, 다 거기 사막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와카치나 사막, 유명한 사막들이 있거든요. 전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거의 잘 안 오는 동네라는 거예요. 건조하고. 알겠습니까? 어려운 건 없죠. 네, 여기 항상 맑고 건조한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상승 기류를 또 다른 말로 우리 저기압이라고도 표현하고요. 하강 기류니까 또 고기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무슨 기류가 있고 비가 오냐 안 오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자, 서태평양은 수온이 따뜻해요. 그래서 비구름이 안 와가지고 비가 많이 와요. 다습한 동네입니다. 동태평양은요 수온이 낮아요. 차가워요. 비가 안 오고 맑은 동네예요. 사막도 형성될 정도로. 근데 여기 이렇게 수온이 낮고 비가 안 오고 맑아요 라고 했던 이 동네에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맑아서 좋은 것도 물론 있지. 근데 이게 용승을 하잖아요. 바닷물이 차갑다면서요. 용승한 이 바닷물 심해에는요, 굉장히 영양분이 진짜 풍부합니다. 영양염류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바닷물이 차갑잖아? 좋은 점이 또 있어. 차가우면, 여러분 사이다, 뜨뜻한 사이다, 차가운 사이다. 어떤 거? 그치, 차가운 사이다. 왜? 탄산가스 많이 녹아있으니까 김 안 빠졌잖아. 그런 것처럼 용승하는 이 차가운 바닷물에는 영양분도 많고요. 산소도 많이 녹아있어요. 아직 김이 안 빠져가지고 차가우니까. 여기 물고기가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어장입니다. 여기 정말 어장이 좋아요. 물고기도 잘 살 수 있어요. 단지 춥다는 게 좀 단점이지. 약간만 따뜻해지면 물고기도 잘 살고 영양분도 많을 텐데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좀 물고기가 따뜻해지니까 잘 살아요. 정말 좋은 어장에서 여기 어획량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평상시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약간만 따뜻해지면 참 신의 축복 좋았을 건데 너무 많이 따뜻해졌는데? 이게 엘니뇨라면서요. 네, 너무 많이 따뜻해졌는데 이거 가봅시다. 자, 너무 많이 따뜻해진 현상 가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차가운 이유는 뭐였지? 아까 무역풍 때문에 바닷물이 자꾸 서쪽으로 이동해서 용승이 되니까 차가운 거였잖아요. 그럼 이게 안 일어나면 따뜻해지겠네요. 해볼까요? 자, 무역풍이 약해져요. 무역풍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바닷물이 서쪽으로 잘 못 가요. 조금만 가는 거야. 거의 못 가거나. 그러면은 여기 바닷물이 안 모자라니까 용승현상 일어날까? 용승현상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수온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수온이 반대로 올라가겠지, 따뜻하겠지. 평상시보다 따뜻해지겠죠. 참 바닷물이 샘솟지 않으니까 용승 안 하니까 평상시보다 수온이 따뜻해지면서 이번에는 갑자기 공기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차가웠지만 지금은 따뜻해졌으니까. 그럼 하강 기류 아니고 상승 기류가 생기게 될 거고요. 저기압이 발생하고 그럼 비구름이 생기겠네요. 갑자기 이 동네 비가 오겠네요. 비가 옵니다. 자, 비가 오는 거 좋은 표현으로 쓰면은 와 이제 안 건조하겠어요. 촉촉하겠어요인데 나쁘게 표현하셔야 돼요. 왜냐면 항상 원래 있던 그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지금 이상기후가 발생했잖아. 안 좋게 표현해 봅시다. 자, 비가 온다 안 좋아. 비가 오는데 안 좋다 뭐야? 그렇지, 피해를 보는 거야. 폭우.
맑다 아니고 이제 비가 와가지고 폭우가 내리고 예, 뭐 홍수 피해 보는 거예요. 사막에 우리 무슨 배수 시설 해놨겠어요. 사막에 원래 비가 안 오는데 근데 거기 막 비가 와. 물 넘치겠지. 사람들 피해 보겠지. 홍수 피해 보는 거예요. 좋은 어장? 아우 나 물 건너 간 거야지. 영양분도 없어. 용승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쪽 동네가 갑자기 이거 뭐야 너무 따뜻해졌잖아. 우리 동네 홍수 났잖아. 우리 동네에 물고기 다 없어졌잖아. 이렇게 되는 거. 요게 엘니뇨인 거예요. 그러면 같은 상황에서요. 서태평양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태평양. 여기 따뜻한 바닷물이 안 와. 그 옛날보다 수온이 어떻게 됐을까? 낮아지겠지. 아, 따뜻한 바닷물이 계속 안 오니까 낮아진 거. 오히려 여기에 바닷물이 모자라가지고 심할 경우엔 여기서도 용승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온이 굉장히 내려갑니다. 수온이 내려가면 상승 안 하겠죠? 오히려 차가워져서 하강합니다. 그러면은 비가 올까요? 비 안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습이 아니라 이번에는 건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뽀송뽀송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일단 나쁘게 얘기해야 돼. 왜? 평상시랑 달라지면은 변화가 생긴 거 일단 안 좋은 거야. 자, 비가 많이 내리던 동네에 비가 안 와. 나쁘게 표현해볼까? 나쁘게 표현해볼까? 뭐예요? 네, 가뭄. 가뭄이 오는 거예요. 아, 인도네시아 가뭄. 농사 짓던 거 다 망하는 거예요. 게다가 산불도 많이 납니다. 나무가 얼마나 많이 자라고 있었어. 근데 걔네들이 다 바싹바싹 말라가니까 산불도 잘 나겠지. 아, 이런 피해를 입게 된다고요. 요게 엘니뇨 현상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여러분? 네. 평상시에 어땠는지 알고요. 그게 뒤집어지면 엘니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교과서에 가서 정리할게요. 선생님 지도에다가 너무 지저분하게 표시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따라서 정리하시기 좀 힘드실 거예요. 교과서에 가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볼게요. 우리 교과서 그림으로 가셔가지고 요거를 또 이제 입체적으로 잘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놨어요. 자, 볼게요. 자, 평상시 그림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평상시 그림 보니까 평상시에는 무역풍 때문에요.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한대요. 그래서 항상 여기는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지. 여기 서태평양 지역, 인도네시아 쪽 서태평양 지역에는 온도가 어때요? 항상 따뜻해요. 여기는 항상 수온이 잠시만요. 조금 더 잘 보이는 걸로 쓸게요. 수온이 항상 높아요. 그쵸? 동태평양은 어때요? 차가운 해수가 용승 하면서 여기는 수온이 어때? 낮아요. 맞나요? 차가운 해수 용승하니까 어떤 일도 벌어진다라고 얘기했죠? 용승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댔지? 그치, 여기 영양분도 풍부하다면서요. 좋은 어장이 형성됩니다. 수온이 낮아요? 그럼 비가 많이 올까요? 비 안 오죠? 하강기류니까요. 하강기류잖아요. 맞죠? 하강기류니까요. 여긴 항상 건조한 동네가 돼요. 비 안 와요. 비가 잘 안 오고 건조한 동네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서태평양 다시 가볼게요. 수온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상승기류 형성되죠. 여기 지금 상승기류 있는 거 보이잖아요. 상승기류. 상승기류 때문에 어떻게 돼? 구름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비가 와요. 아, 여기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동네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뭐 기압으로 굳이 말을 표현하자면 여기 하강한 동네니까 고기압, 여긴 상승한 동네니까 저기압이라고 표현해 주셔도 괜찮아요. 바닷물이 자꾸 서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서 용승하는 바닷물이 있어서 좋은 어장도 형성되지만 대신에 수온이 낮고 차갑고 해수 온도가 낮고 그래서 비는 안 오고 건조한 동네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페루랑 여기 보면 사막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볼리비아 쪽에 우유니 소금 사막도 아마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런데 요게 무역풍이 약화가 되면 무역풍이 약해지면 바닷물 이렇게 쭉 못 가고요. 오히려 가다가 힘없이 거꾸로 돌아오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너무 계속 물 그동안 갔으니까 갔던 게 돌아오는 경우도 생기고 어쨌든 평상시 이렇게 이동하던 바닷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없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했더니 네, 여기가 수온이 평상시보다 올라가겠죠. 여기가 수온이 평상시보다 상승합니다. 왜냐? 바닷물이 여기 계속 없어져야 여기 상승해서 용승이 일어날 건데 용승도 안 일어나거든요. 용승도 안 일어나요. 수온이 올라가요.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상승기로 생기겠지. 자, 근데 이게 그때 무역풍이 얼마나 약화되었는지에 따라서 뭐 발생하는 위치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책에서는 이쪽 쪽에 표시하는데 어쨌든 이쪽 동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네, 상승기류가 발생을 해서 상승기류 적을게요. 상승기류. 한마디로 저기압이 발생해가지고요. 어떻게? 강수 보이죠?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비.
뭐야 이거 그러면 홍수지 뭐 결국 여기에 홍수, 폭우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용승을 안 하니까요. 여기 영양분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어획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감소했겠죠. 맞아요? 자, 서태평양 가볼까요? 서태평양은 평상시보다 온도가 어떻게 된 거죠? 네, 수온이 내려가는 거예요. 따뜻한 물이 계속 공급돼야 되는데 안 공급됐으니까. 심지어 이제 물이 자꾸 이제 일로 거꾸로 돌아가면 여기서도 아까 페루초 용승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되면 수온이 더 많이 내려가겠지. 어쨌든 여기는 평상시보다 수온이 낮아지면서 상승 기류가 아니라 하강 기류가 생기죠. 하강 기류. 고기압이 생깁니다. 비구름 생겨요? 네, 비 안 와요. 비가 안 와서 건조하고 뽀송하다 좋다고 얘기해 주시면 안 되고요. 네, 가뭄이랑 산불이 발생하겠다. 요게 엘니뇨 발생 시. 엘니뇨 발생 시에 있는 일입니다. 하실 수 있겠나요, 여러분? 네, 이해는 되시죠? 네, 교과서 본문에 한번 줄 좀 그어볼게요. 본문에 가서 방금 설명한 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여러 번 설명해서 여러분 지겨우시려나요? 네, 지금 세 번째 이제 할 거예요. 자, 엘니뇨를 한마디로 정리 한번 해보자. 엘니뇨는요, 동태평양, 그러니까 적도 부근인 동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이 높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동태평양, 우리나라 쪽 말고요. 저기 페루나 이쪽이요. 근데 남미만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북미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서부 연안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규칙하게 발생하고요.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진 않았어요. 무역풍이 갑자기 왜 약해지는 거야?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제 여기저기 이제 학설 같은 게 만들어지곤 있어요. 자, 평상시에 어땠냐? 평상시도 알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엘니뇨 발생 시도 아셔야 돼요. 평상시에는 무역풍 때문에 항상 수온이 어디가 높다고요? 그렇지. 서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요. 맞죠? 왜? 해수가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니까 무역풍 때문에. 여기 줄 거 줄까? 동태평양 따뜻한 표층 해수를 서쪽으로 운반하거든요. 서태평양 수온이 높아요. 평상시. 그래서 서태평양 지역은 항상 습기가 많아요. 서태평양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요. 맞나요? 서태평양 지역에 이거 잠시만요. 자, 서태평양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다. 다시 좀 줄 좀 그을게요. 쌤이 표시를 잘못했네. 자, 엘니뇨 적도 부근은 이 동태평양 해역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 따뜻해진 상태이고요. 평상시엔요. 무역풍이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따뜻한 표층에서 서쪽으로 운반해준다. 그래서 서태평양 수온이 높아요. 인도네시아 쪽이 높아요. 수온이 따뜻해요. 서태평양 지역에는 비도 많이 와요. 여기는 항상 비가 많이 오는 동네, 인도네시아 쪽. 동태평양 지역에는 맑고 건조한 날씨고 사막도 있다고 했죠. 이게 평상시란 얘기인 거예요. 평상시. 여기 동태평양 쪽에는요. 바닷물이 차가워서 수영하기 조금 어려운 대신에 뭐라고?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고 했어요. 심해에 물이 올라와서요. 영양분이 많거든요. 심해에 물이 올라온 현상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승이 되어서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엘니뇨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건데? 엘니뇨가 나타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엘니뇨 발생 시. 이게 왜 발생하냐 했더니 여기 적혀있네. 무역풍이 약해져서요. 왜 약해지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어요. 밝혀지면 좋겠죠. 여러분들 좀 찾아보세요. 자, 평상시보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무역풍이 약해지면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높아진대. 페루랑 뭐 이쪽에 남미 쪽에 수온이 높아진대요. 그게 엘니뇨라고 했죠. 너무 뜨뜻한데? 요거였잖아. 그지? 너무 뜨뜻한데 너무 심한데? 요게 엘니뇨였으니까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진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서태평양에서 가뭄이 발생하고요. 여기 온도가 낮아져서. 페루 연안이나 북아메리카 일부 지역에는 갑자기 따뜻해져가지고 비가 많이 내린대요. 따뜻해져서 상승기류 생겨서 비구름이 많이 생겨서. 됐나요? 그래서 서태평양에는 가뭄, 페루나 북아메리카 일부 지역. 여기가 뭐야? 동태평양이잖아. 동태평양에는 폭우나 홍수가 발생한다.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용승을 안 하니까 어획량이 감소해서 이제 어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피해를 보겠네. 그리고 원래 잘 되던 농사들이 막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잘 자라던 망고 나무가 있었는데 뭐 잘 안 자란다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생태계가 교란이 될 수 있습니다. 뭐야 하고 동물들 다 떠날 수도 있겠지. 됐나요? 이게 방금 얘기했던 이런 나라들한테만 영향을 주면 정말 뭐 다행은 아니지만 그나마 다행인데 사실 이게 되게 심해지면요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도 엘니뇨가 왔을 때는요 겨울이 갑자기 따뜻해진다든지 뭐 반대로 라니냐 현상도 있거든요. 그런 게 나타나면 갑자기 너무 추워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기도 해요. 물론 요거 원리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되게 복합적인 거라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 세계의 기상이변이 나타날 수 있다. 요 동네뿐만이 아니라 적도 부근 동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다 기상이변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엘니뇨 다 했어요, 이제. 자, 엘니뇨랑 비교해가지고요. 엘니뇨 말고요. 라니냐라는 것도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엘니뇨 말고요. 라니냐라는 것도 하나 표시해 볼게요. 엘니뇨 말고요. 반대되는 말로 라니냐도 있어요. 여기 남자아이란 뜻이었잖아요. 아기 예수.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여자라는 뜻으로 그냥 반대된 이름 붙여준 애가 현상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별건 아니에요, 여러분. 엘니뇨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다고 했잖아요. 그죠? 엘니뇨 발생하면 온도가 올라간다면서요. 라니냐는 온도가 더 내려가는 거 이것보다. 그러니까 평상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온도가 올라가네? 이상하네? 여기 온도 떨어지네? 여기 갑자기 폭우가 내리네? 여기는 가뭄이 오네? 이게 엘니뇨였잖아요. 라니냐는 반대로 평상시가 더 심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비가 원래 오는데 더 많이 오고요. 여긴 수온이 낮은데 더 낮아지고 비가 더 많이 안 오고 더 건조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평상시가 더 심해지는 걸 라니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제 평상시를 라니냐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엘니뇨가 나오면 묶어서 라니냐까지 보통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엘니뇨 반대가 라니냐라는 거는 좀 같이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어렵진 않으신 거 맞죠? 네,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고는 있는데 어렵나요? 네,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엘니뇨랑 라니냐까지, 그러니까 평상시에다 여기 표시하셨죠? 평상시 요게 라니냐랑 비슷한 거다. 까지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를 한번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드릴까요? 정리를 한번 하는 게 여러분들 편하시겠죠, 공부하시기가. 네, 간단하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평상시랑 엘니뇨 발생 시 그리고 라니냐 발생 시까지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태평양이랑 동태평양 둘 다 같이 좀 보셔야 됩니다. 서태평양이 대표적으로 우리 교과서 자꾸 이제 인도네시아 나온다고 했었죠. 인도네시아라고 얘기해도 알아들으셔야 되고요. 서태평양이라고 얘기해도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동태평양에는 이제 페루라든지 뭐 에콰도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 서부 연안 이런 쪽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시겠죠? 자, 평상시에 가운데부터 볼게요. 평상시에 대기랑 해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해수가 동에서 서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무슨 바람 때문이지? 위에서 뭐가 불을 불기 때문에 자, 그렇지. 무역풍이라는 바람 때문에 동에서 서로 해수가 이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태평양에는 해수가 모자랄 수 있으니까 저 심해에서 차가운 물이 위로 퐁퐁퐁 올라오는 무슨 현상이 벌어지죠? 네, 용승 현상이 벌어집니다. 용승. 표시해 줄게요. 용승이라는 게 일어나게 돼요. 용승 현상이 잘 발생해서요. 그러면은 수온은 어때요? 수온. 그렇지. 수온 표층에 있는 수온이 낮아요. 추워요. 그렇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강기류가 생깁니다. 하강기류 고기압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하강기류가 생기면서 날씨는 어때? 맑고 건조하지. 비가 안 오니까. 자, 고기압이 생겨서 맑고 건조합니다. 요게 평상시에 페루, 연안, 동태평양의 상태이고요. 자, 그 다음에 평상시에 서태평양 상태가 어떠냐 했더니 따뜻한 물이 계속 밀려오네. 그럼 표층 수온은 높겠죠, 당연히. 여기서 선생님 수온이라 한 거랑 표층 수온이라고 한 거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문제에서는 수온이라고 하고 어떤 문제에서 표층 수온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둘 다 같은 말이구나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발량이 평상시에는 많이 있겠죠. 따뜻하니까. 그러면 상승 기류 발생할 거고
상승 기류는 다른 말로 하면 저기압이라고 표현하셔도 돼요. 자, 그럼 여기는 항상 비가 많이 오겠다. 여기는 항상 습하고요.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아주 많이 내리는 동네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야지 지을 수 있는 농사가 정말 잘 되는 동네가 인도네시아, 동남아, 서태평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평상시인데 엘니뇨가 발생했다. 자, 되게 중요한 거. 자, 해수 서쪽으로 이동 많이 못합니다. 왜? 무역풍이 약해져서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엘니뇨 발생하면 가장 큰 원인이 뭐야? 무역풍이 약화돼서 그런 거예요.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다 벌어질까? 다 같이 해보자. 자, 무역풍이 약화됐으니까 여기서 용승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도 조금밖에 안 일어나요. 용승이 약해져요. 그럼 수온은 어떻게 될까요? 안 차가워, 더 이상. 수온이 올라가요. 평상시보다 따뜻해. 선생님이 아까 엘니뇨를 한마디로 정해줬잖아. 너무 뜨뜻한데? 너무 뜨뜻한데? 여기 엘니뇨였잖아. 여기 남미에서 왜 이렇게 뜨뜻해? 요게 엘니뇨였잖아요. 그러니까 수온이 올라간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없던 증발량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증발량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네, 상승기류 생기겠죠. 상승기류. 한마디로 저기압이 생기는 거예요. 생뚱맞게. 그러면 갑자기 비가 오는 거잖아요. 맑고 건조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폭우가 내리고 홍수를 입게 된다. 평상시에 대비도 안 되는데 하수구도 없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 되겠나요? 하실 수 있겠죠? 뭐 어렵지 않죠, 전혀. 그럼 이렇게 되면 서태평양은 어떻게 될까? 따뜻한 바닷물이 안 와. 조금밖에 안 와. 그럼 여기 어떻게 돼? 수온이 낮아져요. 심지어 가끔은 용승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지만. 네, 수온이 낮아져요. 어쨌든 낮아져. 그러면 증발량이 줄어들겠죠? 맞나요? 기류는요? 아이고,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자, 기류는 어때? 하강기류겠지, 하강기류. 추우니까. 이거는 고기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이제 맑아지는 거지. 비가 안 와. 근데 원래 비가 오던 동네에서 비가 안 오는 거는 재난 상황이죠. 뭐예요? 가뭄. 야, 가뭄이 오겠다. 그냥 산불도 많이 나겠네. 재해를 이렇게 입게 됩니다. 이거예요. 라니냐는 한번 반대로 해볼게요. 라니냐는 평상시 상태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더 심하게. 무역풍이 갑자기 강화되는 거예요. 이유는 뚜렷하게 잘 모르겠지만 무역풍이 더 심해지게 되는 거. 엘니뇨로 완전 반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용승도 원래 하던 게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수온은 더 추워지겠지. 왜 뭐 이렇게 갑자기 추워졌지? 그러면 어떻게? 하강기류가 더 심해지겠네요? 더 심해지겠죠? 이렇게 화살표로 이러니까 꼭 상승기류 같아서 네, 하강기류가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 고기압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죠? 그럼 맑고 건조해야 되는데 정말 심하게 매우 건조. 원래부터 비가 잘 안 왔는데 진짜 비 한 방울 안 오는 매우 건조한 동네. 매우 추워지는 동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태평양 어떻게 될까요? 네, 수온이 더 높아지고요. 그럼 증발도 더 많이 하는 거잖아요. 증발도 더 많이 하고. 평상시가 이제 그냥 더 심해지는 거라 보시면 돼요. 비슷하죠? 왠지 느낌이 여기 두 개가 이렇게. 느낌이 두 개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면 상승기류가 더 심해지는 거지. 맞지? 그러면 저기압도 더 심해지는 거고 비가 어떻게? 진짜 많이 오게 되는 거죠. 막. 이게 라니냐. 올해 동남아에 비가 되게 많이 왔다고 하던데 올해는 그럼 라니냐가 강세일까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 굉장히 또 추워지거나 이상기후가 생길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하나 빠뜨렸거든요. 이것만 좀 넣을게요. 평상시에 그 페루 쪽 동태평양 쪽에 수온이 낮아서 이쪽에 뭐라고 했지? 좋은 어장. 이거 하나 기억해 놓을까요? 좋은 어장. 아이고 뭐야 이거. 왜 화살표야?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고 했어요. 물고기 잘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영양분 많아서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그럼 라니냐 발생하면 어장이 없어져요. 그럼 엘니뇨 발생하면 어장이 이제 좋은 어장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럼 라니냐가 발생하면 선생님 좋은 어장이 더 좋아질까요? 그거는 장담해서 오히려 안 좋아진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너무 추워서 이번에는 물고기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양분은 진짜 많은데 물고기가 약간이라도 따뜻해야지 와서 살 수 있는 물고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대성 물고기만 오고 난류성 물고기는 못 오는 거야, 아예. 그래서 이게 또 어장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냥 평상시가 제일 좋은 거예요, 결론은. 평상시처럼만 되면 참 좋을 텐데 엘니뇨가 와도 피해, 라니냐가 와도 피해. 요거는 적도지방에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 적도지방 나라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어디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으시죠? 자, 우리 교과서에 잠깐 다시 가서 볼까요? 교과서에 다시 가서 보시면 자, 잠시만요. 교과서에 다시 가서 보시면 자, 여기 밑에 그림 지나서요. 오른쪽 페이지에. 아, 여기 있네. 그지? 엘니뇨가 전 세계 기후에 미친 영향. 아, 결국은 적도지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적도지방에만 영향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이 영향이 전체적인 다른 것까지 다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되게 많아요. 엘니뇨가 오면서 무역품이 약화되었는데 무역품이 약화되면서 다른 바람이 또 거세진다거나 반사적으로 더 약해진다거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단이 약해진다거나 강해진다거나 정말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현상 나타납니다. 보통은 이제 엘니뇨가 오면 우리나라는 더 따뜻해진다고 봐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겨울철인 12월에서 2월쯤에. 뭐 그렇대요. 그렇구나. 전 세계에 영향 미치는구나. 갑자기 이렇게 생뚱맞게 멀리 있는 나라도 피해를 볼 수 있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엘니뇨 내용은 끝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사막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러고 나면 우리 내용은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단 우리 시험 범위까지 가장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게 많은 게 여기까지니까 공부를 좀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 그냥 맞히시면 안 되고 형성평가 가서 꼭 풀고 맞히셔야 됩니다. 형성평가 푸시고 제출하셔야 출석 체크가 완료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고생하셨어요.